안녕하십니까. 톡스티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자, 345회 북포럼 일부 오늘의 톡스 주제는 끝판대장을 깨세요입니다. 서울대 꼴찌의 저자이신 이성빈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서울대라고 하면 실상 우리나라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좀 매우 제한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에도 꼴찌는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사실은 그래서 오늘 꼴찌 얘기를 하느냐, 그럴까요? 아마도 단지 그 꼴찌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행복의 메시지를 15분 짧은 시간 동안 화끈하게 전해주시겠다고 저한테 좀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그 강연자이신 이성빈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이 북포럼 345회네요. 네. 3, 4, 5를 평균 내면 4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네? 왜 사를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4가 안 좋은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제가 좋아해버리면 세상에 나쁜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는 또 의미가 많은 숫자라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요. 오늘 제 강연을 끝판대장을 깨세요로 잡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제목이 바뀌었어요. 당신을 깨세요. 아마 15분짜리 짧은 강연에 너무 많은 복선을 깔아버리면 그 설명한다고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끝판대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깨라는 의미로 제가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꼴찌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꼴찌는 바로 경험의 아이콘이에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저보고 1등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꼴찌를 하면서 얻을 게 훨씬 많았다는 거를 저는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꼴찌를 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도 절대 아이들에게 1등 하지 말라, 서울대 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부른 다음엔 다시는 부르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저는 그걸 몸소 앞으로도 보여줄 거고요. 그게 좀 하나의 길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앞에 건 다 있고요. 저는 서울대 꼴찌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을 보면 너 왜 그러고 있냐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저라고 얘기해 버렸네요. 이런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고 저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의 결과 끔찍하죠. 이렇죠. 이렇게 살았더니 후배들의 귀감, 후배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하고 대학생의 새 루트를 개척했다. 막 신문에서 촬영하러 오고요. 그리고 이제 돈 대신 선택한 가치, 돈을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더니 돈이 이제 점점 병아리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 병아리예요. 닭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직 못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다고. 잘 개척하지 않았나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고요. 이걸 본 사람들은 어쨌든 저에게 많은 말을 했어요. 너 왜 그러고 살고 있냐?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결과론. 당신은 결과론에 입각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저를 만났다면 굉장히 저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고요. 정말 갑자기 타임머신이란 거에 꽂혀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서울대를 1년 만에 갔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넌 똑똑하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결과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방법을 알았던 거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그리고 덜 노력해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터득해서 지금의 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숨을 한번 느끼면서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옆 사람이 숨 쉬는 거 느끼신 분? 네,
느끼셨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쉬어볼게요. 자기가 느끼세요? 자, 자신의 숨이 입을 통해 기도를 타고 들어가서 흉곽에 갇혀있는 폐 속으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된 뒤에 다시 흉곽이 커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타고 입 밖으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죠? 옆 사람으로부터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의 공기가 그렇게 순환되는 과정. 바로 여러분들은 옆 사람의 생명활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생명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당신만이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옆 사람은 기계일지 몰라요. 지 사람처럼 보이죠? 기계일지 모릅니다. 저도 기계일지 몰라요. 굉장히 잘 설계된 기계. 기계 말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은 당신밖에 모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설명한들 자기가 경험해 하지 않으면 경험이 짧아져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집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는 진짜 자서전을 쓰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된 사람이에요. 가난했죠. 공부 못했죠. 그러다 서울대 갔죠. 많은 도전을 했죠. 많이 깨졌죠. 모든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아, 이 모든 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건이 마련된 거구나. 부잣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더 큰 일을 빨리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주인공은 자기가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18살 때 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밀리오레 댄스 대회 우승. 이때 부산에 처음으로 밀리오레가 생겨요.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못 느끼겠죠? 많은 느껴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완벽한 제가요 정말 춤을 못 춰요. 작년에 제가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2013년 6월 8일 날 출연합니다. 거기 출연해서 무려 제가 스타킹이 돼요. 우승했어요. 근데 거기서 차력으로 나갔거든요. 차력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장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래, 춤, 다른 장기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하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또 다른 출연자를 시켜요. 자꾸 저를 시키더라고요. 춤을 계속 췄어요. 정말 못 추는 게 작년 6월 8일 날 했던 스타킹을 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우승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도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점이 있었죠. 그냥 댄스 대회였으면 제가 우승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댄스 대회는 바로 코믹 댄스 대회였어요. 부상으로 최신형 핸드폰과 밀리오레 상품권 30만 원을 받습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정말 못 쳐요, 정말. 제가 막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래요. 감각도 없어요. 센스도 없어요. 21살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데요. 제가 서울대를 갑니다. 그 공부 못했던 학생이 정말 못하진 않았고요. 반에서 15등에서 20등. 전교에서 한두 명밖에 못 가는 서울대를 어떻게 반에서 15등, 전교 등수로 200등 가까이 가는 친구 어떻게 가요? 갔어요.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는 이 시간에 절대 설명 못 드리고요. 1시간 동안 계속 제잘제잘 되면 설명 1% 가능해요. 그건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24살 때는 복싱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는 댄스를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잘 추지도 못하고 복싱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서울대 복싱 대회. 피가 끓는 청춘이여 도전하라. 하필 제가 그때 왜 피가 끓었을까요? 바로 출연 신청 도전을 하고요. 참가비 3만 원을 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은 공이 날라오다 보니까 앞사람이 맞았네요. 네, 그래서 출연을 해서 참가를 해서 무려 정말 근육질의 남자랑 싸우게 돼요. 도망 다니다가 우승했어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우승 상금 5만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3만 원에 우승 상금 5만 원. 저 빼고 다 적자 봤어요. 저는 거기서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이고요. 네, 28살 때 그냥 외국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흔히 그러잖아요. 집 없는
돈 없는 집에서는 너 어떻게든 서울대 가서 인생 풀려야 된다. 혹은 난 너희들 뭐 뒷바라지 해줄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 외국 못 보내준다. 사업하려면 나중에 너희들이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번 다음에 40살 넘어서 시스템을 깨우친 다음에 돈을 그때 번 돈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너희는 처음부터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 가람들은 못 냈죠. 근데 28살 저는 사회적 나이를 다르게 얘기해요. 20살부터 사회적 나이가 시작된다고 봐요. 8살이면 어린 나이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아, 8살이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혼자 외국에 가려고 시도를 해요. 비행기표 하나 끊습니다. 호주로 가는 비행기표. 그 비행기표 100만 원 주고 끊고요. 가서 자생했어요. 뿌리 내리고. 네, 식물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동물처럼 변했어요. 그렇게 식물처럼 생명만 이어가다가 마지막 3달 동안은 바로 한 달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돈을 족족 벌어서 다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단 1년 열심히 공부해 본 거예요. 그 외에는 항상 재미난 거 복싱 대회, 댄스 대회, 외국 나가는 것까지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요. 그래서 30살이 되니까 갑자기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글 쓰는 거였어요. 불현듯 누구나 작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저는 제 가장 큰 장점은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실행을 바로 옮기는 그 능력에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했기에 큰 능력이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2014년 6월에 제가 스타킹에 출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출연하고 나니까 세간의 관심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결심한 거예요. 아, 지금 책 쓰자. 기왕 쓸 거 지금 쓰면 시너지가 나겠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책을 쓰려고 해도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페이지를 쓰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합니다. 알잖아요. 시험 공부 일주일 전에 하면 잘 안 되다가 하루 전에 갑자기 엄청 잘 돼요. 과제, 방학 숙제 솔직히 방학 끝나기 전에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해놓으니까 책이 써지는 거예요. 저는 6월 8일 날 출연한 스타킹에서 한 6월 10일쯤에 책 쓰기 시작했고 단 3일 만에 원고를 완성합니다. 제 책은 376페이지예요. 밤낮 없이 써요. 대단하죠? 그냥 미친놈 맞아요. 미친놈 맞는데 그렇게 책 쓰기 시작해서 책이 바로 9월에 나옵니다. 6월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9월에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잘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책 낸 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때 출판업계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잘 팔리는지. 그냥 내기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줬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쳐본 평이 좋거든요. 그래서 꽤 팔렸어요. 근데 2쇄까지 못 넘어갔어요. 네. 근데 책 내용 진짜 좋아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서울대 꼴찌. 네, 31살에는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해요. 부모님이 외국 나가려면 돈 있어야 된다. 사업하려면 돈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걸 깨고 28에 외국을 나가고 31살에 바로 창업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저는 돈 없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시도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다음에 하나 느낀 거는 돈 있어서 하는 건 창업이 아니다. 돈 있어서 하는 게 뭐죠? 도박. 개업입니다. 네, 창업은요 돈 없이 투자받아서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어른들은 개업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한테 창업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추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청년들은 생각보다 창업을 많이 하고 있죠. 돈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낼 게 많습니다. 뭘 이루어낼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죠? 네, 잡스. 저는 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 일에 관심이 많은데 NGO를 하나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NGO들은 결국 기업한테 투자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시도를 많이 하고요. 그러려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그 좋은 기업이 사회적 바탕으로 뒤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돼서 세계적인 일자리를 40살까지 창출하고 싶고요. 네, 그냥 대통령입니다. 네, 직업만 보세요. 네, 대통령이 나중에 제가 이 일을 이뤘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루지 못했다면 이 꿈은 사라질 거예요. 이걸 이뤘다면 우주산업을 개척할 겁니다. 세계인의 수건. 제가 이루어낼 거는 단지 제 과제가 아니라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 기업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봤어요. 일단은 제일 큰 범위에서는. 그 다음에는 세계인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겠다. 제 꿈이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와, 쟤는 뭔데 저걸 다 했지? 근데 솔직히 제가 길 가다가 나 복싱대회 나갈까? 너 미쳤냐 소리 듣죠. 댄스대회 미쳤냐 소리 듣죠. 저는 무조건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해봤냐고 묻고 싶어요. 저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너는 대단해. 너는 머리가 좋아서 가능했어? 실제로 머리도 좋아요. 네, 머리 좋습니다. 멘사 회원이거든요. 실제 머리 좋은데 그 멘사 회원이란 것도 결과론이에요. 여러분들 IQ, 자기 IQ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몇 명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여러분들 IQ 모르잖아요. 책 시크릿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믿는 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IQ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IQ를 임의로 설정하기가 쉬워져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누구나 멘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멘사 테스트를 보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합격을 해요. 놀라운 수치죠. 근데 멘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IQ 높은 걸 알고 와서 그렇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크릿한 영역이에요. 자기가 믿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왜 능력이 크다고 보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못 해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잡수도 저한테는 기계예요.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바로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 당신이에요. 당신이 생각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점을 느꼈다. 그건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네,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 혹은 뭐 시장이 문제가 많다. 혹은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많다. 그런 것들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요. 그걸 느꼈다면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진짜 밝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타났으면 해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 안 되는 강연, 돈 되는 강연 가리지 않고 해요. 물론 돈 되는 강연 좋아하지만 돈 안 되는 강연도 정말 하나도 안 가려요. 네. 제가 항상 듣던 소리입니다. 정말 항상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조금 더 주인공답게 행동해 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세요. 특히 어린 분들 부모님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면 네, 부모님들의 공부는 사겠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인공 있나요? 주인공 누구죠? 네, 여기서 주인공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누가 봐도 주인공이 이제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나열해봤습니다. 돈, 학벌, 명예, 돈, 서울대, 명예. 이건 좋아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것들은 모두 걔한테 주세요. 네, 잘 먹습니다. 걔는 필요 없는 것들이 인생에서.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서 펼치고 살아보세요. 알잖아요. 다 따라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절대 가치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 보면서 가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일 해보세요. 모든 게 이루어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1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없지만 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짧은 톡스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에는 꼴찌도 똑똑하구나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 잘은 모르지만 인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먼 날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꼭 찍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끝이라는 말은 사실은 차례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 강연을 듣고 선생님처럼 이제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도록 항상 실행에 옮기시는 선생님 너무 멋있으셨고요. 오늘 강연 어떻게 화끈하셨나요? 네, 큰 박수로 한번 다시. 차후에 또 저자로서 이 자리에 좀 초청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톡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